네, 그럼 이어서 현장 플러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조선 3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적 안 좋다는 거는 작년부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아예 지역 경제 자체가 크게 위축이 되면서 좀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박명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업체들이 안 좋은 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조선업이 집중이 돼 있는 도시잖아요. 지역 경제 자체도 휘청휘청한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좀 조선업 상황이 어떤지부터 한번 체크를 하고 지역 경제 한번 면밀히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제도 하면 이 조선업의 도시입니다. 네. 근데 거제뿐만 아니라 인근에 차로 약간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통영 그리고 고성군 인근 지역에는 국내 대표 조선사들이 사실상 이게 몰려 있는 사실 그야말로 거제의 도시인데, 네. 조선의 도시인데,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거제도에 있고 인근에 약 한 30분 정도를 차로 이동을 하면은 중소형 건설 조선사인 성동조선과 STX, 고성조선 또 SPP 등 여러 조선사들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해 빅3를 비롯해 우리 영업 손실이 8조 원이 넘었습니다. 네. 사상 최대 규모인데 이 8조 원이라는 규모가 사실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현대자동차가 1년에 지난해 벌어들인 돈이 약 6조 5천억 원에 이를 네. 넘는 엄청난 수치인데 현재까지 이렇게 지난해에도 이렇게 실적이 안 좋긴 했지만 올해에도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사실상 더 큰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국내 조선사 빅3의 수주 규모는 올해 총 8척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이 6척을 수주를 했고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에 수주가 없었는데 약간 좀 수주가 맞냐 아니냐는 얘기가 좀 있는데 지난 10일 자회사인 망갈리아 조선소의 유조선 2척을 본사로 계약 변경시키면서 또 수주 실적을 사실상 만들어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현재 단 한 척도 이 수주를 못하고 있는데 특히 조선사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이제 해양 플랜트입니다. 해양 플랜트 저가 수주가 올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계속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문제는 저유가로 고유가로 지속이 됐었는 110달러 유가가 네. 죄송합니다. 그 배럴당 110달러가 넘었을 때는 이렇게 해양 플랜트 수주가 있었는데 최근에 유가가 40달러대로 이렇게 저유가가 지속이 되면서 그나마 있었던 수주가 끊기면서 이 어려움이 내후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조선소 관계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60불 수준의 유가가 형성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1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봉착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사들도 뭔가 수주 내용은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야말로 쥐어짜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많이 안 좋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앞서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예 한 지역 자체가 크게 기울 수 있는 상황까지 돼버렸는데요. 사실 다른 기업들이 만약에 구조조정 들어간다면 많아야 몇천 명, 적으면 몇백 명으로 막는 수도 있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글쎄요, 구조조정하면 얼마나 규모가 커질까요? 실제 제가 이제 거제 지역을 직접 방문했을 때 그 오후 6시 이후에 이제 그쪽 지역의 상황을 보면 정말로 네. 조선업의 도시가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 근로자들이 다 조선소와 관련된 이 작업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조선 빅3,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약 14만 명에 달합니다. 네. 근데 이 중에 전체 60%가량인 약 8만 명이 그 정규직 직원들이 아닌 이렇게 협력사 직원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협력사 직원이라는 게 일손이 모자랄 때 잠깐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렇죠. 이제 상황이 얼어지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사실상 계약직 직원들이 많은데 네. 특히나 이제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젝트별로 이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이런 협력사 직원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해양 플랜트 관련 인력은 약 2만 명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인력들에 대한 이 대폭적인 이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양 플랜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해양 플랜트가 발주가 되면 이 해양 플랜트에서 건설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네. 이 해양 플랜트가 끝나면 이제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쵸. 다른 일거리를 찾아서 이제 이직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
과거에는 이 해양 플랜트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해양 플랜트 수주가 띄엄띄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현대중공업이 한 척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이후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있고 네. 또 뭐 대우조선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어져서 있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뭐 삼성중공업에 갔다가 현대중공업으로 가고 또 대우조선행으로 가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그 일을 연장을 할 수가 그렇죠. 있었던 거죠. 근로를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한 2년 전부터 이 해양 플랜트가 조선 3사의 이 미래 먹거리로 지목이 되면서 해양 플랜트 수주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유가도 좀 높았고 그래서 네. 이 선주사들이 이 발주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너도나도 이제 그 해양 플랜트 수주를 따다 보니까 당연히 인력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인력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 직원 14만 명 중에서 약 80%에 달하는 이 인력이 협력사 직원으로 이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그 해양 플랜트가 최근에 이제 유가가 떨어지고 뭐 조선업 경기 불황이 이제 몰려오면서 올해 단 한 척도 이 해양 플랜트 수주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이 해양 플랜트가 건설되는 기간이 있고 이제 인도가 이제 필요한데 네. 올해 6월 말부터는 해양 플랜트 인도가 이게 대부분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상 그렇다 보니까 그 많은 작업자들이 더 이상 이제 일손이 없는 네.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이 때문에 올해 이제 수주가 없으면은 6월부터 하반기부터는 대량 실직 그리고 뭐 노조에서는 뭐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에서는 6월부터 최대 2만 명에 달하는 실직자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우조선 노조 관계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모든 건조 중인 해양 물량이 다 빠져나가는 다 인도가 되는 거죠. 인도가 되고 나면 후속 해양 물량이 없기 때문에 많게는 해양 프로젝트 한 기에 3,000명, 4,000명, 적게도 1,000명 이상 들어가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실직을 하게 되는 그래서 대량으로 실업자들이 양산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때문에 이제 대우조선과 이 삼성중공업 노조에서는 이 거제시를 이 고용 위기 지역으로 좀 지정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실업급여라든지 고용 위기 지역으로 이게 지정이 되면은 최장 2년까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데 네.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이 빨리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몇 년 전에 통영에도 이런 조선소 위기가 오면서 한번 그 고용 위기 지역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통영과 거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실업 근로하고 있는 그 규모 근로자의 규모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렇게 뭐 고용 위기 지역으로 선정될지는 여전히 좀 의문입니다. 예, 이거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조선사 빅3 어려운 건 당연히 아는데 왜 하필 오늘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박명호 기자가 얘기를 해준 것처럼 2년 전에 이제 이뤘던 수주들이 올해 6월이면 모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이제 협력사 직원들의 계약이 다시 한번 연장되기는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짚어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역 경제가 크게 악화된다는 것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수치상으로 좀 파악이 될지도 좀 의문이 갑니다만은 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뭐 거제도에 가면은 뭐 한때는 뭐 이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조선사에서 일하는 이 작업복만 갖고 있어도 가게에서 외상이 된다 이럴 예. 정도로 정말 불황을 모르는 곳이 이제 거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강아지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는 그렇죠. 얘기까지 저는 들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뭐 이렇게 됐네요. 그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실제 막상 제가 현장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찾아볼 수도 없고 과거와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네. 이 거제시에서 가장 번화가라고 꼽히는 곳이 바로 두 곳인데 옥포동과 이 고현동입니다. 예.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서는 그 많은 식당들이 새벽 한 1시, 뭐 2시까지 이렇게 영업을 하고 그쪽 가보면 네온사인이 이렇게 불이 많이 켜져 있고 그런데 네. 제가 실제 지난주에 가봤을 때는 대부분 가게들이 한 10시면은 문을 닫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네. 실제 폐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뭐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서 3월 사이에 거제 지역 총 1,247개의 점포가 이 문을 닫았는데 이 중에서 그 중심 상권이 옥포동과 고현동 일대의 점포가 10% 이상 줄어서 이 거제시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이게 나타났습니다. 관련 그 상점 주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식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회사 자체에서 회식이 없어지는 데가 많고 일반 가정에서 외식을 하는 사람들도 일주일에 한 2-3번 하던 사람들이 한 번을 줄여버리니까요. 그 정도로.
여기서는 협력업체가 없어지면 이 상업 자영업자들 타격이 엄청 크죠. 이 고용위기는 당연히 이렇게 뭐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도 뭐 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2년 전만 해도 이 조선선 일대는 이렇게 원룸을 이렇게 그러니까 원룸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 방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뭐 구석구석 이렇게 방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최근에는 이 방을 구하는 사람들보다는 방을 내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실제 1년 전만 해도 옥포동에 10평, 그러니까 33제곱미터 크기의 원룸의 월세가 약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35만 원에서 40만 원 선으로 월세가 1년 전에 비해 약 10만 원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역시 이렇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 전체적인 수익률 또한 계속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 총선이 끝나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좀 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골든타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 현장 취재를 가봤을 때 이 근로자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약간 2달밖에 남지 않았나 싶은데 정부가 이제 뭐 조선업 통폐합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기업 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나라 한 지역에 또 존폐가 달린 문제로도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선 빅3 문제들과 함께 거제와 같은 조선업 대표 도시들의 현재 지역 경제 상황까지 저희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